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 6월 13일 진짜 안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와 같이 여러분은 평화를 토크 문채원 그리고 정호식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을 이제 이희호 여사 별세 이후 이제 이호 여사님이 남긴 유지로 오프닝을 열어봤는데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또 본인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민족의 화합과 평화 더 나아가서 통일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해 오신 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더 큰 울림이 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생전에도 그렇게 항상 노력해 주셨던 분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항상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는 네네. 좀 든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좀 높은 발을 해야겠죠. 네. 마침 또 어제가 6월 12일 어제가 북미 공동성명 1주년이었죠. 네네. 네, 작년 12일 이제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이 역사상 북미 정상이 서명한 유일한 합의문인데 그렇죠. 예.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이행이 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북미 공동성명이 크게 4개의 항이 있었죠. 네. 1항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2항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그다음에 3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네. 이제 4항이 좀 보너스로 미군 유해 송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담겨 있었는데 일단 그 성명 자체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과거의 어떤 그 합의 뭔가는 좀 큰 차이를 보인 거였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열된 것도 처음 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최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또 양국 정상이 합의한 첫 문서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근데 이것은 결국 그 한반도 핵 문제, 뭐 좁혀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평화 관계로 전환되고, 그리고 한반도의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되는, 즉 북핵의 뿌리를 캐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함의를 갖고 있어서 당시 저는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했었어요. 이 합의문 자체에 대해서. 그렇지만 일종의 이게 좀 성공의 저주를 가져온 측면이 있죠. 성공의 저주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굉장히 그 합의문 자체는 잘 된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각도에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아무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핵 문제의 뿌리를 캐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문서였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것은 곧 이제 그 한반도의 현상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네. 북미 간의 적대 관계, 또 정전 체제, 이걸 갖다가 새로운 관계, 또 평화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을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짐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 현상 변경의 그 저항에 나서는 이런 어떤 세력들이 이 합의의 이행을 좀 사사건건 가로막았던 그런 부분들이 또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공동성명은 상당히 의미 있고 북핵 문제라든가 북미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이제 건드리는 그런 성명이었는데, 사실 그게 이행 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합의와 이행은 별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아주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지난번 하노이에서 노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합의와 이행은 별개다라는 걸 거듭 확인시켜주는 지난 1년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행은 안 됐어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전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건지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새로운 북미 관계를 할 때, 새로운 북미 관계라고 할 때 뭔가 그 양국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뭐가 있느냐.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간혹 러브레터를 서신을 좀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겠죠. 뭐 그 자체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관계 수립에 뭐 예를 들면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뭐 연락사무소의 개소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이루어진 게 거의 없는 거죠.
실질적인 변화가 그렇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케미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미진한 상황이 있고 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얘기 많이 했던 게 종전선언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올해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거의 안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종전선언을 평화체제로 가는 어떤 뭐 첫 공정, 첫 단계라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또 트럼프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한테 종전선언 곧 하겠다고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이제 미국의 관료들이 깔아 뭉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뭐 진전이 없는 상태고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도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중단한 이런 상태고 뭐 풍계리 핵실험 현장을 폐기한 근데 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사실 그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북미 공동 성명을 위해서 비핵화 관련된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또 이루어진 게 없는 상황이 뭐 상황이죠. 악화되진 않았지만 딱히 진전된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가지고 북한과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뭐 입장을 내놨는데 이제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에 이제 미국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위해 미군 유해 송환 등 아량을 베풀었지만 미국은 신뢰할 만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는데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네. 예, 뭐 어찌됐든 큰 규모의 한미 군사 훈련은 중단된 상태잖아요. 이게 이제 축소돼 가지고 계속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네. 있지만 아무튼 뭐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좀 있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게 그 화물선 납포된 미국이 납포한 화물선을 돌려달라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긍정적인 부분도 뭐 약간은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들도 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톤을 보면은 좀 북한이 현재 북미 대화에 있어서 좀 크게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전날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 네. 이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정말 아름답고 정말 따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것만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황에 좀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워낙 또 또 과장된 말을 많이 하니까 이 편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지 뭐 우리가 그 내용을 네.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아무튼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 김정은에 대한 애정, 뭐 신뢰 이런 부분들은 지난 1년 동안 계속 보여왔어요. 네. 근데 동시에 이제 또 뭐 작년엔 또 뭐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재는 계속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뭐 일종의 데이트 폭력이다 이렇게 표현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 김정은한테 편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뭐 트럼프가 자랑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좀 뭐 긍정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노이 노딜이 됐던 어떤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방송에 여러 차례 짚어봤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문제에 관련해선 뭐 미국이 이렇게 좀 뭐 유연해졌거나 뭐 입장의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또 이제 또 뭐 난 서두르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의 1년 동안 비슷한 이야기를. 예. 뭐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볼 때 편지를 주고받는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서 뭐 예전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미국 측의 태도 변화 또 북한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은 뭐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그 벗어나서 도대체 우리가 뭐가 부족한 건가? 예? 이런 어떤 좀 성찰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는 굉장히 과하고 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핵심적인 문제, 이
부분들의 어떤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뭐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북한이나 미국 모두 이제 대화에 대해서 열려 있다. 제3차 정상회담 하자 이런 말은 하지만 뭐 입장에 대한 변화는 없고 계속 네. 이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견을 좀 좁히기 위해서는 어떤 네. 방법이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역할을 추구하고 있죠. 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트럼프가 일본 갔다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네. 사실상 이제 뭐 일정 안 나왔습니다만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그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이제 김여정이 판문점에 와서 또 조전과 조화를 전달하면서 정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이제 고위급 우리 관료들하고 한 15분 정도 네.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묵음 처리가 되는 상태로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너무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인 얘기 이상의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강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네. 그때 마침 또 문재인 대통령은 노르웨이에서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 을 좀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네. 하는 메시지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아마 정용 실장이 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한테 그런 입장을 전달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좀 추정이 가능하겠죠. 저는 사실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로 북한이 뭐 개성공단 그 뭐 연락사무소 네. 연락사무소에도 이제 뭐 북한 측 소장이 계속 안 나오는 등 네. 남한이랑 약간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모양새를 비춰줘서 네. 한국에 약간 단단히 삐졌구나. 네. 그래서 좀 대화도 거부하고 이제 미국에만 친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좀 중재자로서의 한국 역할을 축소하고 이제 네. 미국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주력을 두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는 또 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그러니까 이호 여사의 별세가 좀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좀 따스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네. 하늘나라로 가시면서도 이제 도움을 주신 거고 북한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욕심 같아서는 기대 같아서는 좀 조문단 대규모의 좀 고위급 조문단을 여기 보내서 이제 좀 남북 대화를 본격적으로 재가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사정 아마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추정컨대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부재 상태에 있잖아요. 네. 그죠? 대통령이 부재 상태에 있으니까 그 어떤 이제 조문단을 보내는 것보다는 김여정 부부장을 보내서 최대한 좀 예우를 갖추고 더불어서 좀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입장의 교환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북측에서 이제 조문단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네. 조문단을 보내면 그 이후에 이제 회담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회담을 피하고 싶어서 이제 네. 판문점에 조화와 조의문을 보낸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정확한 분석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부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문단이 왔을 때 대통령 면담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네. 예. 저는 그것이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가. 회담 자체를 회피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부재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남북 간의 본격적인 대화는 좀 추후로 미루고, 그죠? 추후로 미루고 기본적인 입장을 전달받은 상태에서 또 김여정이 평양으로 가면 오빠한테 보고를 하겠죠. 네. 예, 3차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이 왔는데 그것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거 플러스 알파 정도는 정용 실장이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네. 어떤 문제를 좀 논의하고 싶다든지, 그죠? 예, 그런 어떤 형식과 좀 더 구체화된 얘기가 전달됐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확실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어서 북미 관계에 많은 이제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남북 관계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또 진전된 네. 남북 관계가 큰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북미 공동 성명도 그렇지만 이제 4.27 판문점 선언은 네.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4.27 또 9.19 평양 네. 공동성명 전반적으로
백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북 관계 차원에서 이제 그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그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들이 많이 이루어졌죠. 네. 그렇지만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워낙 촘촘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경제 협력 관련해서는 거의 이루어진 게 없는. 그러니까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작년 말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착공 행사를 했는데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지금 반년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대통령이 제재 틀 내에서 한번 재개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거 안 돼.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니까 바로 또 이제 좀 움츠러든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남북한의 합의 사항 이런 네. 부분들도 북미 공동 성명이 잘 이행이 안 되면서 그 여파로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북미 관계랑 남북 관계는 약간 함께 가는 그런 축 같은 거네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은 세 차례 회담을 통해서 작년에 정말 이번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네. 그죠? 돌이킬 수 없는 그 남북 관계의 발전을 이루자, 또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의기투합을 했는데, 근데 구조적으로 이 요즘처럼 남북 관계가 이 미국의 범위에 갇힌 적이 없어요. 요즘이 그러니까 워낙 그 미국 주도의 제재가 촘촘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네. 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반대가 있더라도 미국이 정치적으로는 반대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안보리 제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지만,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들은 뚜벅뚜벅 또 이렇게 이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제재가 촘촘하게 들어와 있는 이런 어떤 상태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미국한테 먼저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이런 네.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이제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건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런 미국 주도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걸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남북 관계를 풀자라고 하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네. 남북 관계가 이처럼 미국에 또 종속되어 있는 상황도 없다라는 점에서 이게 지난 1년 동안 그런 어떤 엇갈림 이런 부분들이 또 거듭 확인되는 것 같아요. 의지가 있었으나 상황이 따라주지 않은 건가요?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상황이 잘 따라주고 되게 좀 뭔가 잘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쭉 가는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북한도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핵화 관련해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우리 비핵화 의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1년 지나도록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미국의 강경파들 또 회의론자들한테 좋은 빌미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노리는 거는 한 영변 정도 폐기하고, 그다음에 제재 실질적으로 해제받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나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조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셔틀을 내려고 한다. 네. 지금 한 60개 안팎의 핵무기 혹은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이제 아주 제한적인 조치만 취하고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강경파들이나 회의론자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걸 그런 입장 표명을 예를 들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서 그런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서 북한의 뜻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설명을 하면서 또 미국의 어떤 행동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라고 있지 않겠어요?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좀 열려서, 그죠? 김정은 위원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선의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도 좀 현명한 좀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최근에 미국 주요 언론사들 이렇게 딱 살펴보면은 키워드가 거의 미중 무역 전쟁, 뭐 미국 대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쏠려 있고 한동안 또 이란이 핫했었죠. 네. 오랜만에 이제 6.12 북미 공동선언 1주년으로 북한 관련 뉴스들이 보도가 됐는데 이제 대부분 뭐 전혀 뭐 발전이 없었다,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네. 평가절하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면은 좀 뭔가 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뭐 북미 공동성명 1년 전에 나왔을 때 미국의 대다수 언론의 반응은 굉장히 좀 냉담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주주가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속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런 프레임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것, 또 뭐 기존에 나왔던 것 같다 뻥튀기 한다든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딴지를 거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 거죠. 네. 예, 그래 놓고선 1년이 지난 오늘날 별로 진전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도 좀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미국의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 주요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보도를 일삼으면서 별로 진전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떳떳한 건지 정의로운 건지 미국 언론도 한번 좀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북미 공동성명 1주년을 맞아서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을 때 네.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전했었어요. 이희호 여사의 민족 화합 뜻을 받들어서 남북 협력을 이루자라는 네. 말을 했다고 이제 전해지는데 이게 정말 앞으로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진짜 한번 1부 이것으로 마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